좋다는 비료는 다 주는데 왜 안 크고 비실비실 죽는 거야? 누가 좀 가르쳐줘요. 질소기화 현상과 탄질비시 엔율. 질소기화 현상이란 농가 밭의 토양 속에 있는 질소비료의 양이 농작물의 생장에는 부족하지 않는데 특정 조건에서 농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가 부족하여 작물이 질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질소기화 현상이라고 하고,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탄질비 또는 탄질효시 엔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정 조건이란 대부분 텃밭 농부님들이 비료 사용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번 영상은 질소기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하고 탄질비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질소기화 현상은 밭에 탄질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는데요. 탄질비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겠지만 퇴비나 발효비료 등등을 만들 때도 필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해요. 모든 유기물들은 탄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탄질비라고 하는데요. 재료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이 텃밭을 기름지게 만들려고 산속에서 부엽토나 낙엽을 가져다 땅에 섞어주고 한약 찌꺼기 커피박 톱밥이나 왕겨 등등 여러 가지를 뿌리고 뒤집어 주는데요. 주는 방법에 따라서 탄질률이 안 맞으며 농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유기물들이 토양에 공급되면 토양 미생물이 급격히 번식하고 암모늄 NH4나 질산염엔 O3이 미생물의 세포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에 질소를 사용하는데요. 부족한 질소는 토양에 있는 질소를 가져다 사용해요. 그래서 땅속에 질소 비료를 충분히 잘 줬는데도 작물이 흡수할 질소분이 부족하여 잘 안 크게 되는데, 그러면 초보 농부님들은 농작물에 좋다는 재료들을 잔뜩 줬는데도 안 줬을 때보다 더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때 탄질비를 계산해서 맞춰 넣어주면 농작물들이 질소 부족 증상 없이 잘 자라는데요. 그 적정 비율이 24대 1이에요. 퇴비를 만들 때도 이 탄질비를 맞춰서 재료를 혼합해 주는데요. 보통 20대 1에서 30대 1 사이로 맞추는데 재료를 혼합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요소비료를 물에 녹여서 뿌려주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두엄을 쌓을 때 오줌을 뿌려준 것도 과학적으로는 몰랐지만 부족한 질소를 보충해주는 것이었답니다. 탄질률이 30 이상인 것을 토양에 넣을 때는 반드시 질소를 첨가하여 30 이하로 낮추어 주어야 질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은 녹색의 잎이나 줄기는 질소 함량이 많은데요. 마르면서 질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갈색으로 변하여 탄소 성분만 남아서 탄질비가 높게 됩니다. 우리 텃밭 농부님들이 밭에 넣은 유기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확 후 밭에 남은 농작물 부산물이나 낙엽, 왕겨, 톱밥 등인데요. 이렇게 마른 것들은 탄질률이 높고 밭에 들어가면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번식하여 어느 시점에서는 밭에 농작물이 흡수할 유효성 질소의 부족을 일으키게 돼요. 탄질률이 30 이상 높은 유기물을 넣을 때는 질소 부족을 일으키니까 발효시키지 않거나 부숙되지 않은 유기물을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요소비료나 참깨묵을 같이 뿌려주시면 질소기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도 좀 어려운 이야기였네요. 도움이 되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